안녕하세요. 파이썬 기초부터 학습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을 시작하기 전에 페르소나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가상의 인물인데요. 코딩을 모르는 비전공자 대학생을 대상으로 제가 앞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시작을 할 거고요. 이 대학생의 특징은 자기는 잘 모르지만은 머신러닝을 배우고 싶은 열정은 정말 가득 차고 넘친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는 게 특징이다라는 것을 가정하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내용은 지금 보시면은 7가지가 있는데요. 이 7가지를 제가 한 번에 진행을 할 겁니다. 빠르고 쉽게, 그리고 선택과 집중을 해서 진행을 할 텐데,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기에 한 번에 소화가 가능하다 그러면은 한 번에 들어주시고요. 혹시나 한 번에 소화가 안 되고 좀 이해가 잘 안 된다, 더 찾으면서 하고 싶다 그러면은 본인 스타일에 맞게 천천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빠르고 느림의 차이는 사실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이 처음 하는 출발점 자체가 우리 백그라운드가 다 다르다 보니까 이거를 이해하시는 것도 다 다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스타일에 맞게 시작을 하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콜앱입니다. 콜앱 써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대화 형태의 노트북이 이렇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실행하는 방법은 먼저 노트북을 만드는 방법부터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구글 드라이브에서 새로 만들기, 그리고 구글 콜앱이 있습니다. 구글 콜앱을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처음에 한 3초, 5초 정도 이렇게 시간이 걸립니다. 만들어지고 나면요, Untitled이라고 나와 있는데, 자, 제목을 먼저 적어 주세요. Study. 이런 식으로 제목을 적어 주셔야지만이 나중에 파일별로 구분이 가능합니다. 반드시 제목을 적어 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연결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연결을 클릭을 안 하셔도 이 플레이 버튼, 실행 버튼을 누르시면은 연결이 되는데요. 이 하나의 셀입니다. 셀을 여러 개를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요. 이 셀마다 플레이 버튼이 다 있습니다. 실행 버튼이. 자, 연결을 일단 제가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누르면은 연결 중, 초기화 중, 그리고 램과 디스크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뜨면은 초록색 체크가 뜨면은 연결이 되었고요. 연결된 컴퓨터는, 서버는 램이 12기가고 디스크가 디스크는 제 디스크네요. 예, 램이 12기가고 디스크는 저의 그 구글 드라이브 디스크네요. 자, 실행 방법은 아까 플레이 버튼, 실행 버튼을 누르는 게 하나의 방법이고요. 이 버튼을 누르는 게 하나의 방법이고, 또 하나는 Shift 엔터가 있습니다. 이 셀에서 어떤 입력을 하시고 Shift 엔터를 누르시면은 그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모두 한 번에 이 노트북을 전체 실행하고 싶다 그러면은 런타임에서 모두 실행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이 노트북 전체가 한 번에 실행이 됩니다. 자, 연결 아까 설명드렸고요. 혹시나 이 버그나 에러로 오류가 난다고 하면은 런타임에서 런타임 초기화를 누르시고요. 여기 다시 연결이 있습니다. 다시 연결을 리커넥, 영어로 되어 있으면 리커넥 뜰 텐데 연결을 해 주시고요. 제가 공유드린 노트북을 가지고 이 노트북을 보고 사실 입력을 해 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왜 입력을 하는 게 좋냐면요, 오류를 마주해 봐야 되거든요. 에러 메시지가 났을 때 어떤 에러 메시지가 뜨는지를 계속해서 마주하셔야지만이 실력 향상이 됩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입력을 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혹시나 이 노트북을 가지고 편집을 하고 싶다, 여기서 시작을 하고 싶다 그러시면은 가장 깔끔한 방법은 일단 다운로드 하시고요. IPYMB가 주피터 노트북 파일입니다. 다운로드 하시고 본인의 드라이브에서 마우스 오른쪽에서 파일 업로드 하시는 게 가장 깔끔한 방법입니다. 자, 파이썬 첫 번째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린트 문입니다. 자, 프린트 문은요, 화면에다가 제가 결과를 조금 삭제하고 시작을 할게요. 화면에다가 내가 명령한 것들을 뿌려주는, 출력하는 그러한 함수인데요. 프린트문을 왜 이렇게 쓰느냐? 이거는 파이썬 내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왜라는 질문이 생길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일단은 써보시고 계속해서 조금 익숙해지신 다음에
좀 그런 생각들을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무조건 한번 따라 해보자를 목표로 하겠습니다. 자, 근데 컴퓨터는요, 문자와 숫자를 구분합니다. 그래서 문자는 반드시 싱글 따옴표나 더블 따옴표를 묶어 주셔야 되고요. 숫자는 숫자 그대로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숫자와 문자를 구분해서 인식을 한다라는 것을 알아두시고요. 만약에 문자를 이 따옴표 없이 적게 되면 에러가 뜹니다. 인식을 할 수가 없어요. 자, 프린트 함수고요. 프린트 함수에다가 따옴표를 이렇게 묶어주시면은 결과가 나옵니다. 퇴근 후 딴짓이라고. 보이시나요? 그런데 주피터 노트북에 좋은 기능이 있어요. 어떤 기능이냐? 프린트를 쓰지 않아도 이렇게 출력을 해줍니다. 다만 여기서는요, 여러 개가 적혀 있다. 그러면 가장 마지막 거만 출력을 해줍니다. 그래서 보통 결과를 제일 마지막에 적는데 프린트 문을 적게 되면 프린트 문이 나오고요. 프린트 문을 적지 않아도 자동으로 이렇게 출력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자, 문자 한번 봤고요. 숫자입니다. 숫자 같은 경우는 그냥 따옴표 없이 그대로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 프린트 문 내나 뭐 다른 곳을 통해서 연산도 가능합니다. 빼기나 아니면은 마이너스가 뜨죠. 더하기나 곱하기 이렇게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연산이 가능합니다. 자, 이건 위에서 설명을 제가 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변수와 연산입니다. 변수는요, 값을 담을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변수명을 정하시는데 이 변수명을 정하시는 것도 뭐 A, B, B, C, C 이런 것보다는 우리가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변수명을 정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채널 네임에서 C 네임이라고 일단 적었고요. 퇴근 후 딴짓을 문자로 넣었습니다. 그리고 카운트에는 숫자로 30을 넣었습니다. 혹시나 변수명을 정할 때 잘 안 돼요. 에러가 나요. 라고 나올 때가 있는데 그때는 어떤 때냐? 여러분들이 뭐 여러 가지 규칙들인데 일단 가장 실수하시는 규칙이 뒤에 숫자를 적는 거는 괜찮아요. 그런데 앞에다가 숫자를 적는 거는 에러가 납니다. 이거는 규칙에 어긋나는 겁니다. 그래서 숫자를 적게 되더라도 뒤에다가 적어 주시고요. 여기는 출력되는 게 없네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마지막에는 대입만 했지 어떤 카운트를 별도로 적거나 프린트를 적은 게 없기 때문에 출력되는 게 없습니다. 자, 이것을 출력하기 위해서는 또 지우고 한번 해볼게요. 자, 프린트 문을 적어 주시거나 아니면은 그냥 cname만 이렇게 적어 주시면은 결과를 바로바로 볼 수가 있고요. 연산도 가능한데 처음 하시는 분이 이 문장을 되게 어렵게 받아들일 수도 있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적는 방식과 다르죠. 보통 우리는 count 더하기 4는 뭐라고 보통 수학에서는 적게 되는데, 자, 컴퓨터에서는 변수로 받을 것을 가장 왼쪽에 적고 대입하는 연산자입니다. count 플러스 4입니다. 그러면 이게 카운트가 지금 30이고 30은 30 더하기 4 이거 뭐 오류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먼저 우측부터 보는 거죠. 그래서 30에다가 4를 더한 거고요. 그 값을 카운트에다 넣는 겁니다. 다시. 그러면 카운트는 지금 현재는 30이지만은 이 실행문을 실행하고 나면은 34가 되는 겁니다. 한번 보여드릴까요? 34가 되었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변수를 정할 수 있고 어떤 변수에다가 문자가 됐던 숫자가 됐던 값을 담을 수 있고요. 그 숫자로 들어간 것들은 이런 식으로 연산도 가능하다. count equal count 플러스 count equal count 곱하기 이런 연산은 굉장히 자주 빈번하게 쓰는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헷갈리지 마시고 여기를 먼저 읽는다 라고 생각하시고 이 결과값이 여기에 들어간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조건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조건문, 이것도 결과가 지금 나와 있는데 결과를 지우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카운트가 그대로 남아 있는 겁니다.
제가 지우지 않는 이상 카운트는 그대로 34가 되어 있는데요. 조건문 엑셀에서 여러분들 아마 한 번쯤은 다 써보셨을 거예요. if문에서 A 90점 이상이다. 그러면 A, 80점 이상이다. B, 70점 이상이다. C, 그리고 나머지는 뭐 F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학점을 매길 수도 있는 건데요. 엑셀에서 쓸 때는 그것을 한 줄로 썼는데 파이썬에서 쓸 때는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게 되고요. 줄맞춤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래서 if 조건 적고 땡땡 엔터 띄우고 프린트문입니다. 자, 이때 띄울 때는 사실 땡땡 하고 나서 엔터를 누르면 자동으로 띄워져 있어요. 그런데 혹시나 이게 들어가 있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땡땡을 클릭을 안 하셨을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이런 오류도 마주해 보셔야지만 50 뒤에 뭐가 에러가 떴구나, 신텍스 에러가 떴구나. 그래서 50 앞에다가 뭐를 넣어줘야 된다. 자, 그리고 스페이스로 이렇게 띄우시는 게 아니고요. 쉽게는 탭으로 띄우십니다. 탭, 그리고 Shift 탭, 탭, Shift 탭. 이런 식으로 줄맞춤을 하는 게 깔끔하게 여러분들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조건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if, 지금 카운트가 34죠. 자, 마우스를 올리면은 결과값도 보여줍니다. 그래서 편하게 코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34가 50보다 크나요? 아니죠. 그러면 치얼업이 나오겠네요. 자, 치얼업 해보자. 자,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오고요. 그리고 조건문이 두 개가 아니라 더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까 A, B, C, F 학점처럼 여러 개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그때는 이렇게 else if인데 줄여서 elif라고 쓰는 겁니다. elif. 자, 제가 이거 좀 고쳐볼게요. elif는 여러 개 쓸 수가 있어요. 계속해서 붙여나갈 수가 있고 마지막에 else까지 쓸 수가 있습니다. 아까 위에와 동일합니다. 조건문이 더 붙는다 라는 거 알아두시고, 지금 현재 34니까요 어떤 게 뜰까요? 굿이 뜨게 돼요. 여기서 걸리게 되네요. 굿이 뜨게 되고, 제가 값을 한번 바꿔볼까요? 코드를 추가를 해가지고 코드 추가하는 겁니다. 원하는 것 위에다가 클릭을 하시고 여기서 추가를 하시면 아래에 추가가 되고, 휴지통을 누르시면 삭제가 됩니다. 저는 카운트 플러스 20명이 더 이렇게 들었다 했을 때 결과는 와우가 뜨는 거죠. 지금 현재 카운트 값이 마우스를 올리면 54네요. 자, 54기 때문에 와우가 떴습니다. 조건문, if문 이렇게까지입니다. 간단하죠? 네. 근데 이거를 써보셔야 돼요. 보기에는 굉장히 간단하고 쉬워 보이는데 여러분들이 손으로 써보셔야지만이 이 손맛을 좀 느낄 수가 있고 몸에 이렇게 익숙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번 작성을 여러 가지 이렇게 다양하게 작성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함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수 같은 경우는요,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나로 묶어서 실행을 시킬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프린트 채널이라고 저는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갈로 열고 닫고 땡땡 하게 되면은 이 함수를 정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아까와 동일하게 들여쓰기가 잘못됐네요. 들여쓰기가 되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나서 프린트문 아까와 좀 다르게 쓰네요. 네, 맞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원하는 텍스트 적고 콤마 적고 C네임 적게 되면 그냥 붙여서 출력을 하게 됩니다. 여러 개 쓰고 싶다 그러면 계속해서 콤마를 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도 쓸 수가 있거든요. 자유롭게 계속해서 붙여 나갈 수 있다. 프린트문 안에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프린트문 제가 정의를 했고요. 이거를 그대로 요렇게만 가로 열고 닫고 까지만 쓰시면은 프린트문이 나옵니다. 이 부분은 삭제를 할게요. 자, 현재 채널명은 태그는 딴짓이고요. 구독수는 54명입니다.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고, 함수 내에서 일단 프린트문만 해봤는데 연산도 할 수가 있습니다. 프린트 채널 2를 제가 만들었고요. X를 넣었습니다. X라고 하셔도 좋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어떤 변수명을 적으셔도 좋습니다. 일단 처음에 보통은 카운트라고 같이 하셔도 좋은데, 함수 내에서는 간단하게, 최대한 간단한 함수면은 이렇게 X나 Y나 I나 그런 값들을 많이 쓰기도 합니다. 일단 저는
함수를 불러오는데 아까는 그냥 가로 열고 닫고 해서 불러왔어요. 근데 이번에 불러올 때는 이 count라는 값을 함수를 부를 때 넣어주겠다라는 건데요. 이렇게 넣어주게 되면은 어떻게 되죠? count가 x에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나서 x 더하기 200은 x 출력이 또 되는 거죠. 254가 출력이 됐죠. 자,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count가 값이 바뀌었나요? 라고 여러분들 보시면은 count는 안 바뀌었어요. 그냥 우리가 count를 x에다 넘겨주고 x에다가 200을 더해서 x를 출력을 했을 때 254가 나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아셔야 되는 게 카운트를 변경을 하고 싶어요. 카운트에다가 조회수, 구독자 200명을 더 더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df, 제가 함수명을 하나 정하겠습니다. 네, 서브 구독자 어떤 것들 하는데 먼저 x를 넘겨줄 거고요. 여기서 return을 하셔야 돼요. turn 해서 return에서 x 더하기 200. 자,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함수를 부르는 겁니다. get sub count. 그럼 또 잠시만요. 예, 값이 반환이 돼요. return은 값을 반환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값을 어딘가에 넣어줘야 돼요. count에다가 다시 넣겠습니다. 왜 에러가 떴을까요? 제가 실행을 안 했네요. 자, 이렇게 정의되지 않았다라고 하잖아요. 제가 실행을 안 눌렀네요. 이렇게 실행하시고, 그럼 아까 값도 실행이 됐을 것 같은데, 다시 한번 해볼까요? 네, 254가 뜹니다. 이거를 count에다 다시 넣어주는 겁니다. return이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네, 그러면은 count 값이 마우스 올려볼까요? 254가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함수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함수를 만들 때는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은 이런 방법이에요. return을 해주는 방법. return 해가지고 어떤 처리를 하고 결과값을 다시 받아오는. 그래서 반복되는 작업을 하나로 만들어가지고 간단하게 작업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뭐 x 나누기 2를 x에다 넣고 더하기 2를 x에다 넣고 다시 x에다 뭐 이런 식으로도 할 수가 있고요. 또 해볼까요? 네, 그러면 456. 아까 그 카운트 증가된 값을 또 다시 넣어가지고 이 함수를 돌렸기 때문에 값이 거의 2배 더하기 2로 이렇게 증가가 되었습니다. 자, 함수 이렇게 씁니다. define 하시고요. df 쓰시고 띄우고 함수명 적고 그리고 나서 어떤 값을 넣어줄 거다 그러면 x를 넣어주시고요. 안 넣어줄 거다 그러면 이렇게만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return 값을 만들 수가 있고요. 함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list입니다. list는 변수는 아까 하나씩만 담을 수 있는 공간이라 그랬는데요. 변수는 여러 개를 담을 수 있는 장바구니와 같은 공간입니다. 그래서 제가 구독자 이름을 여러 명을 적어봤는데요. 대괄호 여시고 안에다가 값을 넣어주면 되는데 이 값들은 문자이기 때문에 제가 콤마를 다 달았습니다. 싱글 콤마를 싱글 따옴표를 다 달았고요. 그리고 구분은 따옴표로 콤마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명의 구독자 이름을 넣었고요. 저는 이 구독자 이름을 이렇게 출력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구독자의 나이도 넣었어요. 나이를 넣고 이거는 숫자 형태로 넣었네요. 숫자 형태로 넣고 적게 되면은 숫자 형태로 이렇게 30대다, 40대다, 20대다, 10대다, 20대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고요. 저는 여기서 반짝이는 돼지만 출력을 하고 싶어요. 그랬을 때는 대괄호 여시고 이 번호를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인덱스 번호라고 합니다. 이 번호를 첫 번째 넣어주면은 뭐가 뜰까요? 첫 번째를 넣었는데 반짝이는 돼지가 나온 게 아니라 씩씩한 고양이가 나왔어요. 자, 여러분들이 여기서 아셔야 될 거는 컴퓨터는 0부터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인덱스 값이 0, 1, 2, 4
3, 4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들이 5를 넣으시면은 에러가 뜰 거예요. 값이 없다고. 자, 그래서 0을 넣어 주셔야지만이 반짝이는 돼지를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리스트 이해되시나요? 이렇게 리스트는 여러 개를 한 번에 담을 수 있는 공간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실제로 사실 리스트에 값을 넣는 케이스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리스트는 데이터를 다룰 때 정말 많이 쓰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리스트는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반복문입니다. 마지막이네요. 반복문은요, 반복해서 하는 작업들을 수행하는 거고요. 몇 번 반복할지 사실 고정적일 때도 있고, 그 구독자 수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어요. 제가 구독자 지금은 10명이지만 나중에 1000명이 돼서 반복을 똑같은 거를 1000번을 해야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가변적일 때 반복문을 쓰고요. 반복문을 쓰는 방법은 포문입니다. 반복문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포문이고요. 어떤 변수 이름을 하나 정하시고 in 구독자 네임을 정하시면, 이 구독자 네임은 서브스크라이버 네임은 리스트죠. 리스트 인 이 값을 하나씩 불러오는 겁니다. 처음에 반짝이는 돼지를 불러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씩씩한 고양이, 그런 식으로 불러서 출력을 하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네, 이런 식으로 출력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내가 만약에 출력을 하는 함수를 하나 만들고 싶다. 그럼 한번 위에 함수 배운 거 섞어 써볼까요? define, print, name 이라고 함수를 만들었고요. 함수 name을 하나 넣어줘야 되겠죠. s를 넣었고요. 여기서 return, turn 어떻게 출력을 하면 예쁘게 출력을 할 수 있을까? 여기서 print, return s에다가 어떤 걸 더할까요? 웃는 표시를 한번 더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제가 프린트문 대신에 이 문장을 넣을 수도 있는 겁니다. 또 실행을 안 했네요. 이제 실행을 하시고, 자, 이런 에러를 여러분들 마주해 보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출력하라는 명령이 없기 때문에 돌아만 가고 출력이 안 됐거든요. 프린트 그리고 나서 실행을 하시면은 웃는 표시가 다 붙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함수를 만들어서 함수와 그리고 반복문을 섞어서 많이 씁니다. 자, 이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아까 지금 위에서 살짝 보여드리긴 했는데 프린트문을 바로 적으실 때는 지금 위에 뒤에다가 이게 왜 붙어 있죠? 예. 퇴근 후, 퇴근의가 아니라 퇴근 후 딴짓인데, 퇴근 후 딴짓의 멤버 해가지고 멤버명을 적을 수도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함수 또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print 채널 3 해가지고 채널명과 구독자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보려고 해요. 자, 이때는 구독자명은 넘겨줘야 돼서 s로 하나 넘겨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반복문으로 넣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반복해서 나오는 거고, 제가 만약에 여기서 하나 더 추가를 했어요. 어떤 걸 추가해 볼까요? 어디 있죠? 반복문 리스트에서 추가를 해야 되네. 여기서 민첩한 어떤 동물 할까요? 민첩한 강아지, 고양이 나왔고, 그 다음에 여우 나왔고, 또 어떤 동물 있나요? 하마, 민첩한 하마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하시고요. 반드시 실행을 하시고, 또 실행을 하게 되면 하나 더 늘었죠. 그래서 몇 번이 됐던지 그냥 요 길이만큼 다 출력을 한 번씩 다 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반복문을 쓰고 있고, 보통 우리가 반복문은 아까 리스트 지금 개념 들어와 있죠. 그리고 함수, 여기 프린트 함수 우리 썼잖아요. 함수 개념 들어와 있고, 그리고 함수 안에 보통 조건문을 많이 넣거든요. 이럴 때는 이렇게, 저럴 때는 저렇게 해가지고 90점 이상일 때 A, 80점 이상일 때는 B, 이런 식으로 섞어 쓰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변수, 조건문, 함수, 리스트, 반복문까지 학습을 했습니다. 한 번에 이 내용들을 이해하셨을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지금 주로 많이 쓰는 내용들을 한번 넣어봤고요. 사실 프린트문은 그렇게 자주 쓰지는 않지만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더 보여드리기 위해서 프린트를 계속해서 찍었습니다. 그리고 처음 하실 때는 어떤 값들이 있는지를 아시기 위해서 프린트문을 계속 넣기도 해야 되고요. 보통은 여기에 어떤 함수로 만들었으면 연산이라든지 그런 값들이 많이 들어가게 되겠죠. 자, 여기까지 오늘 파이썬 기초를 학습을 했는데요. 혹시 뭐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은 댓글로 달아주셔도 좋고요. 아니면은 다른 더 좋은 유튜브 채널을 찾으셔가지고 또는 도서를 찾으셔가지고 공부를 하셔도 좋습니다. 오늘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